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52쪽을 펴봅니다. 52쪽. 자, 52쪽을 펴보면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이 있죠. 여기 잠깐만 빼먹었네요. 조지훈. 왜 선생님이 방금 작가명을 이제 강조를 하냐면, 낙화라는 제목의 동일한 작품이 또 있어요. 그지?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형기 시인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더 읽어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같이 볼 작품인데, 어쨌든요. 자,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입니다. 일단은 조지훈이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52쪽에 맨 아래를 봅니다. 아래를 보면 거기에 이제 조지훈 시인의 그 시인의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설명이 있죠. 거기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첫 번째 줄에 청록파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청록파. 왜 청록파가 중요하냐? 1940년대에 아주 중요한 그 시인들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이제 박두진, 박노걸이라는 요 시인들과 함께 이 조지훈이 세 명이서 공동으로 시집을 간행하거든요. 그게 청록집이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 명의 시인을 청록파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청록파 시인들의 어떤 작품적 경향이랄까 이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제 조지훈의 작품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뭐 전통적인 서정이 잘 드러나는 자연 친화적 시,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조지훈의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올곧은 선비정신, 여기에 조금 표시를 해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대표작들이 또 나오고 있죠. 고풍의상, 승무, 봉황수 이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지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작품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승무 같은 작품들은 여러 번 기출도 되고 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낙화라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문학 작품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한다고 했죠. 그치? 앞에서 쌤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이었죠. 자, 그러면 이 작품도 먼저 내용 요소부터 살펴봅시다. 시에서 내용 요소라고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화자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작품을 지금 여러분들 잠깐 스톱 해놓고 작품을 빠르게 눈으로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자, 다 읽었죠? 자, 이 작품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납니까? 여기서 그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나라는 시어가 등장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있어요? 없죠. 그 대신에 이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시 연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53쪽 7연에 53쪽 맨 위에 보면 묻혀 사는 이라고 나옵니다. 묻혀서 사는 이. 묻혀서 산다는 것은 여기 진짜 땅속에 묻혀서 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은거하는 사람. 지금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또는 어디 세속을 떠나서 은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은거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자, 요거는 시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년부터 볼게요.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자, 꽃이 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낙화라고 하죠. 꽃이 지고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것을 바람 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바람의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왜 바람의 탓을 할 수가 없을까요? 탓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바람이 불지 않아도 꽃잎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꽃이 10일을 갈 수가 없다라는 한자성어인데, 그죠? 어쨌든 이 바람 탓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꽃이 떨어지는 것, 낙화라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섭리예요. 그죠?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죠? 성장하고, 뭐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자연의 섭리예요. 그죠?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자, 바람을 탓할 수가 없다. 그지? 이것은 곧 자연의 섭리이고, 여기에 이제 그 수능을 하는, 좀 이것을 뭐랄까 수용을 하는, 꽃이 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능을 하고 수용을 하는 시적 화자의 어떤 태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주점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자, 주점 밖, 주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저 이런 거 알고 있죠? 그 문 앞에 이렇게 줄에다가 구슬을 꿰어서 만들어 놓은 약간 커튼처럼 뭔가를 이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가릴 수 있는, 뭔지 알죠? 그 밖에 하늘 별이 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별이 하나 둘 쓰러져 간대요. 별이 이것이 쓰러지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쓰러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 둘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 둘 사라져 가는데, 여러분들 쌤이 요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깜빡했는데, 자, 낙화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 낙화라는 것은 꽃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약간 하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강적 이미지. 별이 쓰러진다는 것도 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별이 소멸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하강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강 이미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별이 쓰러지는 것.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주된 현상은 낙화예요. 낙화. 이 낙화라는 것을 뭐랄까 조금 더 이 낙화 현상,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낙화 현상이니, 이것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 시간적 배경이랄까, 이런 게 한낮, 대낮, 그치? 해가 막 중천에 솟아올라 있는 그런 대낮보다는 뭐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별이 이렇게 싹 쓰러져 가는, 해 뜨기 직전에 뭔가 좀, 아니면 이제 또 뭡니까, 해가 이렇게 져가는, 그치? 낙양이 이렇게 쫙 이렇게 뭐 해가 저물면서 낙양이 이렇게 보이는, 해가 저무는, 또는 별이 쓰러지는, 이런 약간 하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간대가 저 낙화라는 현상과 조금 더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시의 어떤 시간적 배경도 여기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별이라는 것은 이제 밤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별이 쓰러져 가니까 이 시간적 배경이 언제? 새벽, 해 뜨기 직전, 새벽 무렵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3절을 보겠습니다.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자, 여러분 이제 귀촉도라는 거, 귀촉도, 한국 현대시에서 또는 여러분 이제 뭐 고전 시가에서, 이 우리 시가에서 귀촉도라는 것,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많이 들어봤죠. 새입니다. 새, 뻐꾹새, 소쩍새라고 불리기도 하고, 뻐꾹이가 아닌가? 아니죠? 뻐꾹이죠? 뻐꾹이 맞죠? 새입니다. 새인데, 근데 이 귀촉도 또는 뻐꾹이 울음소리, 소쩍새 울음소리가 주는 정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현대시 또는 이제 뭐 그 고전시, 그러니까 한국 시가에서 귀촉도나 뻐꾸기가 주는 어떤 정서는 바로 뭐냐면 한의 정서예요. 한의 정서. 한의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귀촉도가 나왔을 때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런 정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한의 정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의 정서. 한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의 정서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이 낙화가 주는 또는 이 낙화라는 이 현상에서 받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꽃이 떨어지는 거, 그지? 어떻게 보자면 뭐 여러분들 이제 봄에 꽃놀이를 가서 꽃이 막 떨어질 때 뭔가 되게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뭔가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 생명이 또는 어떤 하나가 이제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정서는, 지금 시적 화자 느끼고 있는 정서는
바로 뭐라고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어떤 쓸쓸함이랄까? 낙화가 좋은 거죠. 쓸쓸함. 또는 이제 서글픔이랄까? 이런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별이 쓰러진다는 것은 이제 하강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낙하라는 것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도 하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상승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제 아기가 마저 들어갑니다. 그죠? 귀족도를 언급한 것 자체가 어떤 한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낙화라는 것이 주는 어떤 하강적 이미지, 별이 쓰러지고 있는 어떤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간대를 제시하는 것도 어떤 하강적 이미지를 강조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시적 화자는 이 세상 속세를 등진 이 은과하는 이 시적 화자는 낙화라는 현상을 보고 결국에는 쓸쓸함과 서글픔을 느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진행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3년까지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죠? 3년까지 봤는데 이 귀척도 오름 뒤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 산이 다가서다라고 하고 있죠. 이건 이제 뭐냐면 아까 쌤이 시간대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인데 이제 해가 이제 동이 터오면 저쪽에서부터 산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산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 보이는 산이 이제 뭐랄까 그 해가 지면서 산이 이렇게 점점 이제 보여오는 것을 다가서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어쨌든 이건 이제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시간이 밤에서 아침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3년이죠. 여기까지는 결국 이 시의 어떤 그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즉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래서 3년까지의 내용은 이 어떤 시간적 배경,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사연부터 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볼게요.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자, 사연은 뭐라고 있습니까? 촛불을 꺼야 된답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는 촛불을 꺼야 하는데 또는 촛불을 꺼야 하겠다, 아니면 촛불을 꺼야 되는데 라는 뜻이에요. 촛불을 꺼야 됩니다. 왜 꺼야 됩니까? 꽃이 지기 때문에 촛불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상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는 촛불을 끄는 것과 꽃이 지는 것, 이 두 개의 어떤 연관성이 어떤 긴밀하게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에서는 이 두 현상에 대해서 시적화자가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온다는 거죠. 오열 한번 보세요.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여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촛불을 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연을 보세요. 꽃이 지면 뭐가 지죠? 그림자가 져요. 그림자. 그런데 그 그림자가 꽃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그 꽃이 살짝 붉은색이었나 봅니다. 그죠? 그게 유견을 보면 하얀 미닫이에 그 아주 그 뭡니까? 그 붉은 그 꽃잎의 붉은 그 그림자가 아주 희미하게, 우련이라는 말은 희미하라는 뜻입니다. 희미하게 살짝 비치는 그것을 아주 뭐랄까 그 아주 집중해서 또는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안이 환하면 이 촛불 때문에 어떤 빛이 있으면 그 꽃의 그림자가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적화자는 꽃이 지기 때문에 내가 그 하얀 그 창호지 한지 있죠. 전통 가옥의 문에 또는 창살에 붙어있는 그 한지에 비치는 그 찰나의 낙화의 찰나의 순간에 그 비치는 아주 그 희미한 붉은 그림자를 보기 위해서 결국 촛불을 꺼야 된다는 겁니다. 4, 5, 6년은요 결국 이것은 뭐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낙화라는 현상, 꽃이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 하얀 창호지에 비치는 이 붉은 그림자에는 시적화자가 아주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름다움, 낙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그 낙화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창에 비치는 아주 그 붉은 그림자, 희미하게 비치는 그 붉은 찰나의 순간에 비치는 그 그림자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아름다움을 뭐랄까 그 아주 좀 더 깊게 감상하겠다고 해야 되겠나요? 아니면 집중해서 감상하기 위한 아주 그 어떤 절절한 간절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어떤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런 낙화라는 그 찰나의 순간에 관심 없는 사람은 꽃이 떨어지건 말건, 꽃이 떨어지는데 그림자가 지건 말건, 그게 붉은색이든 노란색이든 별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 시저하드는 그 꽃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무언가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뭐랄까 그 아주 깊은 어떤 그 아주 세심한, 아주 예민한 정서를 또는 감정을 느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그 시인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에 100% 공감하기는 조금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푹 빠져서 조금이나마 어떤 이렇게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문학 공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저하드는 이 낙화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그것을 좀 더 절절하게 감상하기 위해서 촛불을 끄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묻혀서 사는 이. 자, 시저가자의 어떤 그 뭐랄까 상황이랄까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났어요. 실제로 조지훈 시인이요, 오대산 월정사나 또는 자신의 고향, 이 사람의 고향이 경북 영양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실제로 은거해서 살기도 했답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도 뭐 그렇고, 뭐 어쨌든 은거의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묻혀서 산다라는 것이 이제 세속과 단절 또는 속세 또는 이 세속과 단절되어 있는 시점안의 어떤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이 시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은거하고 있는 속세와 단절되어 있는 또는 세속과 단절되어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고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운 마음. 그럼 이 고운 마음이라는 건 무슨 마음일까? 뭔가 속세나 세속과 단절되어 있으니 아마 때묻지 않은 마음일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시의 어떤 배경, 그리고 지금 시적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실 7, 8, 9연에서는 시적 화자의 정서나 이제 태도가 나올 차례거든요. 자, 그 정서나 태도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적 화자는 속세를 등지고 사는 뭐랄까 뭔가 좀 탈속적인 어떤 태도 또는 어떤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탈속적, 뭔가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자신의 마음일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속세에 대한 인간 세상을 등지고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다음으로 보면 아는 이 있을까 저허하노니. 저허하노니는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세를 등지고 살고 있는데, 탈속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의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 고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는 들킬까봐 두렵다라는 말이거든요. 두려우니 마지막 이야기 뭡니까? 꽃이 지는 아침. 그지?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그거 아닙니까? 새벽이 되고 이제 아침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적으로 보고 있는 게 낙화란 말입니다. 그런 아침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울고 싶어라. 마지막에 시적 화자의 정서가 딱 요약이 됐습니다. 낙화, 새벽에 그 낙화 현상을 보고 시적 화자는 어떤 마음을 느꼈다고요? 울고 싶답니다. 이게 시적 화자의 어떤 집약된 정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뭐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의 시적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왜 울고 싶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울고 싶을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낙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시적화자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큰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죠. 그죠? 낙화라는 현상. 그러니까 이 울고 싶은 마음은 그런 아름다운 것, 낙화라는 것은 또 어떤 찰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죠? 그 낙화라는 것이 또는 그 아름다운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슬픔. 그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화무 11홍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꽃은 10일 동안밖에 못 핀다는 이야기는요. 이건 뭐냐면 아름다운 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 울고 싶다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무상감, 그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상감. 울고 싶다는 마음을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해 보자면 첫 번째는 아름다운 것은 소멸에 대한 비애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어떤 무상함. 짧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연의 섭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짧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생 무상 뭐 이런 걸 들어봤죠, 그죠? 무상감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요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자, 이제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시에서 두드러지는 첫 번째 형식적 요소는 일단 시의 딱 그 모양에서 봤을 때 각 연마다 행을 2행으로 통일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율격이 사음부 율격입니다. 한번 보면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랴. 주련밖에 성김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말 덩어리가 이제 4개예요, 4개. 그래서 사음부 율격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특징이 시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규칙적인 율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율격을 규칙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결국엔 어떤 느낌을 주냐면 굉장히 시가 뭔가 절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을 주면서 아주 이제 좀 차분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쌤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형식적 요소라는 것은 이것만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뭘 잘 드러내기 위해서다? 내용 요소, 즉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절제되는 느낌, 자신의 정서를요 그 낙화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애상감, 비애감이나 또는 인생 무상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막 격렬하게 폭발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좀 절제된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규칙적 율격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시에서는 아주 색채 이미지가 강렬한 색채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유견입니다. 유견 하얀 그지 미다지 그 하얀 어떤 그 종이 한지라고 이야기했죠. 그 하얀 어떤 그 한지의 창에 어떤 색이 비칩니까? 붉은색이 비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강조가 됩니까? 이쪽이죠. 붉은 쪽. 하얀색과 붉은색을 대비를 시키면서 이쪽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좀 이 색깔이 좀 강렬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붉은색이라는 색깔은 강한 색인데 그것이 흰색과 대비가 되면서 아주 강해지는 거죠. 찰나의 그 순간에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제시를 하면서 시청자가 느낀 어떤 뭐랄까 그 낙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느낀 어떤 아름다움을 이런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형식적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를 더 찾아보자면 시적 허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이라는 말이나 하이안이라는 말. 이렇게 시어를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은 운율의 운율상 어떤 목적도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떤 이 시어를 그러니까 말을 늘리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풍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런 넌이나 하이안처럼 말을 늘리거나 또는 어떤 생략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시적 허용을 어떤 기법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형식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